그날 저녁이 유독 기억에 남는 건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집안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공기 온도가 한끗 달라진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을 한번 흘깃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 끝에 앉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슬그머니 무릎 위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화면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시선이 거기 닿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저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억양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미 한 번 끝난 자리 같은 느낌. 마치 제가 없는 동안 어떤 이야기가 이 공간을 한 번 지나갔고 지금은 그게 정리된 이유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이상한 감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물 한 컵을 따라주셨습니다. 밥 먹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이 집을 한번 통과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밥상이 차려지고 나서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뚜껑을 열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버지 병원 가기로 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여다가 멈췄습니다. 병원. 그 단어가 밥상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병원이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응,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다 방금 꺼낸 말이 그다지 무거운 말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도 들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언제 정한 거예요? 어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저는 이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됐어.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서 어제 저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 사이 어느 시점에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겠지요. 그리고 그 대화에 저는 없었습니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 그런데 이상한 건 두 분 중 어느 쪽도 이 이야기를 굳이 숨긴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그냥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볍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아버지도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괜히 걱정할까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식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는다는 건 부모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가족인데 걱정할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한 방식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줘야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드시면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말은 사실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그 말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일 아니어도 같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국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별일 아니어도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괜히 신경 쓸까봐 그런 거지. 너 요즘 바쁜 거 우리도 아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자니 너무 어린 것 같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남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만 나중에 아는 게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듯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대화를 조용히 덮는 말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그런데 그 밥맛이 아까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음식 맛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살짝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음 아래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 건지 아직도 말이 닿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크게 생각할 거 없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만 하는 거다. 뭐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되고.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아까부터 느꼈던 그 감각의 실체가 무엇인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건 병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자체가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가족 이야기 하나가 지나갈 때 제가 그 안에 없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그릇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빈 컵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그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에 물을 묻히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세미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때문에 한번 가보자고 했어. 저는 수세미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허리요? 응.
한 달 넘었는데 잘 안 낫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아버지 허리가 한 달 넘게 안 좋으셨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셨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셨고, 조금 느리게 걸으시는 날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피곤하신 줄 알았습니다. 아픈 티를 조금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뭐가 좀 있어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잘하지 않으셨고 힘들다는 말도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에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셨던 건지 아니면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셔야 했던 건지 그 두 가지는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릇을 헹구면서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셨을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허리가 묵직하셨을 텐데, 식탁에 앉으실 때마다 불편하셨을 텐데,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까의 서운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옆에 앉아도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어느 지방 소도시의 풍경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버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아니, 그래도 한 달이면 긴데.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다. 그 말이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나이 드는 것은 어떤 감각일까요?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은 무슨 기분일까요?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아니라서 그 감각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삭히셨을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말씀해 주세요. 아파도.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버지가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고 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가 저녁 내내 쌓였던 무언가를 아주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완전히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그날 밤 저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 조각조각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놓던 모습, 아버지의 시선이 텔레비전 너머 어딘가로 가 있던 것, 병원 가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았는지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습니다. 아마 두 분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기로 하셨겠지요. 그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 그건 분명히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반복되면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덜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이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전하지 않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남은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을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간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검사를 받으셨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가벼운 근육 문제라는 설명과 함께 파스와 약을 처방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 내용을 전해주셨을 때 저는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소식도 제가 먼저 묻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게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구조가 오랫동안 이 집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선명하게 알아차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녁밥을 같이 먹었고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셨고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다만 저는 이전보다 조금 더 먼저 묻게 됐습니다. 요즘 허리는 좀 어때요? 약은 잘 드셨어요? 오늘 어디 나가셨어요? 별거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꺼낼 때마다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괜찮다. 먹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다.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들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왔습니다. 뜸을 덜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아무 맥락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파스 잘 붙이더라. 그 짧은 말 하나가 작은 문 하나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넓게 열려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있었던 일은 지나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습니다. 병원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는 것, 서운하다는 말을 짧게 꺼냈다는 것, 아버지가 다음엔 말할게라고 하셨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드라마 같은 장면도 아니었고 눈물이 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저녁이 오래 남습니다. 가족 안에서 멀어진다는 게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큰 다툼이나 극적인 사건 없이도 그냥 작은 이야기들이 조용히 서로를 비껴가는 날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서로가 생각보다 많이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다시 좁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작은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것. 먼저 묻는 한마디. 설명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 있는 것. 짧게라도 알았다고 말해주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일이 때로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말해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닿았으면 합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셨던 시간이 있으셨나요? 어떤 기억이든 댓글로 살며시 남겨주세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든 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 남으셨다면 조용히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황금빛 노을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